선생님들 생각하기에 수능과 상관없이 이 과목은 좀 계속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목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약간 본인들 과목 어필하지 마시고 네. 갑자기 한국사 이러면 너무 티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한국사입니다. 저는 무조건 국어입니다. 국어. 무조건 국어입니다. 저도 국어입니다. 네. 국어? 네, 국어입니다. 저는 국어 선생님. 수학. 아니, 다 돌려서. 수학. 저도 수학. 네. 일단 왜 국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이번 수능을 보면서 학생들이 낯설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력, 이 문해력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저 역사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홍경래의 난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난은 무슨 꽃일까요? 이거라고 다 생각해, 진짜. 진짜로, 네. 진짜. 왜? 그리고 심지어 고려시대 때 그 삼별초를 가르쳐요. 그러면 선생님 어디 초등학교? 거짓말! 아니 근데 이 현장에 있으면 아니, 진짜 이래요.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 아니 정말 아니, 정말 네. 저가 말씀할 때 너무 공감하는 게 이제 친구가 수업을 할 때 이 작가가 요절을 해서라고 했더니 요절. 애들끼리 그치. 손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손절이 그러니까요. 영어도 똑같아요. 이번에 그쵸.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되게 난리가 난 문제가 평가원 교수님들이 한글로 단어 뜻도 줬어요. 간헐적인. 간헐적. 근데 이 한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단어만 알면 답을 맞추는데. 간헐적 관심이 그러니까 그 단어만 들어봤지 간헐적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근데 저는 이게 근데 또 문해력은 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요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해력이 우리 세대가 요구받는 문해력 다른 게 아닐까? 맞아. 요새 애들은 하다못해서 물건 만드는 방식도 설명서 안 보고 유튜브 보고 객관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보면 못 알아듣는 말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희의 문해력이 딸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서로가 생각하는 문해력의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수능은 꼭 시대에 맞춰서 문해력을 묻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 좀 상대적으로 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어쩌면 세상의 변화를 입시에도 못 따라가는 게 아닐까? 이런 게 문제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달라졌고. 맞아요. 근데 문제라고 느껴질 때는 언제냐면은 한글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적확한 단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와닿아요. 지금도 말씀하실 때 적확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애들은 왜 유희열님은 정확이란 단어를 모르시지? 이렇게 댓글 벌써 생각을 하는 올라왔어요, 건데. 저분 서울대 출신 맞아? 선생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학을 뽑으셨어요 또. 네네. 이유는? 수학의 문제풀이는 굉장히 단계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그 단계적인 사고가 결국에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 기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어떤 수학의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기반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말씀하시기 귀에 쏙쏙 박혀. 그래요? 감사합니다. 되게 좋네. 톤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될 것 같아요. 끝에 포인트를 딱 집어주면 나도 모르게 근데 저도 저 말씀에 제가 너무 동의를 하는 네. 게 살다 보면 학문을 하려면 결국 논리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논리력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과목이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다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지수로그를 살면서 평생 쓸 일은 없겠지만 거기서 배운 논리력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